서울의 겨울은 냉정했습니다. 한도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원룸 창문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는 낡은 패딩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살 법대 4학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5년 전 사라졌습니다. 빚만 남기고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도윤은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길 직장인들이 커피를 사갔습니다. 도윤은 기계적으로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지요. 감사합니다. 그는 늘 정중했습니다. 오전 9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필기를 했습니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점심은 편의점 주먹밥으로 때웠습니다. 오후 3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밀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요.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또렷했지요. 한도연 씨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최은서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최은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대기업 창업주의 미망인. 재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를 왜요? 당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 합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틀 후 도윤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이 느껴졌지요. 도윤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은서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이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도윤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은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형식적인 결혼이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은서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평생 제가 부담하지요.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병우 씨,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지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기기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어머니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흘 후 도윤은 다시 그 호텔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최은서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면 저는 떠날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복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은서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지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도윤은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서명을 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봤지요. 그 눈 속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증오였을지도 모릅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호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아니면 끝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최은서라는 여자와 엮였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혼인신고서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원룸에 남은 건 몇 벌의 옷과 책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았지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2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여긴 돌아올 수 없겠지. 문을 닫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 앉았지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 남부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외딴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지요. 겨울 햇살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에 집이 있나? 곧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차는 긴 진입로를 지나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석조 건물이었지요. 오래된 유럽식 건축물 같았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창문들은 어두웠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서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왔군요. 네. 들어오세요. 도윤은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홀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지요.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울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집사와 젊은 여자 가정부였지요.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당신 방은 2층 동쪽입니다. 김 집사가 안내할 겁니다. 회장님은 어디? 나는 3층에 있습니다.
은서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층 방은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책상, 옷장.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지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요.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병원비도 모두 입금되었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황량했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긴 감옥 같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1층 서쪽에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요. 도윤은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반대편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5미터쯤 되었습니다. 가정부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은서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요. 네, 그냥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끝났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지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잠긴 문이 많지? 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도윤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은서가 서 있었지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 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잠긴 문은 열지 않는 것. 3층에는 올라오지 않는 것.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 하지만... 규칙을 지켜주세요. 은서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무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엔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정원 끝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낡았지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요. 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지요.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도윤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병우 사기 혐의 피해자 최재혁. 최재혁. 은서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지요. 법원 판결문, 신문 기사 스크랩, 사진들. 모두 그의 아버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서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빛을 등지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요. 왜 당신이 필요한지. 이게 대체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남편을 파산시켰어요. 투자 사기였지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일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절 이용하려는 겁니까? 복수를 위해? 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은서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서류가 쥐어져 있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겁니까?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요. 저택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모든 걸. 그리고 생각했지요. 만약 아버지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저택 어딘가에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도윤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가정부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습니다. 도윤은 그것조차 손대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투자 컨설팅이었지요. 늘 바빴습니다.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도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도윤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요. 아래층에서 집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재를 찾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었지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서류, 재무제표, 계약서들, 그리고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투자 사기 사건 기록.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쳤지요. 법원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었지요. 도윤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병우, 가짜 투자안으로 50억 편취. 피해자 최재혁 대표. 전 재산 1억. 최 대표, 심장마비로 사망. 유족, 억울함 호소.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 속 사진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젊은 여자가 법원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은서였습니다. 6년 전에 그녀였지요.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실이구나. 찾으셨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은서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라고 일부러 놔두신 겁니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지요.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남편을 죽게 했어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다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나는 매일 밤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은서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지요. 나는 그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았어요. 저를 이용해서 복수하시려는 거군요. 이용이라고 해도 좋아요. 은서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엔 감정이 없었지요. 하지만 계약은 유효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계속 치료받을 겁니다. 그렇게 저를 묶어두시려는 겁니까? 묶는 게 아니에요. 은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도윤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정원으로 갔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였지요. 박지우. 대학 동기였습니다.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야. 도윤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 하나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최은서라는 사람인데. 최은서? 그 유명한? 응. 그 사람 맞아. 전화 너머로 지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말하기 복잡해. 일단 좀 알아봐줘. 사업 현황이랑 법적 문제 같은 거. 알았어. 며칠 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만나러 서울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지요. 지우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도윤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뭐가 나왔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지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최은서 겉으로는 깨끗해. 재단 운영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데 뒤에서 펀드를 하나 굴리고 있어. 비공개 펀드야.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 구조가 이상해. 수익률이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투자자들 명단을 보니까 지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부분 고령자들이야. 은퇴한 사람들. 퇴직금 넣은 사람들도 있어. 도윤은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이거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냄새가 나. 본지 사기 가능성이 있어.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는? 아직 없어.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 지우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너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지요. 도윤은 은서의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파일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서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표정이 굳었지요.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회장님은 펀드 사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사기라니요. 투자자들을 속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나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나는 복수하는 겁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또 희생시키면서요! 무고하다고요? 은서가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무고한 사람은 없어요. 다들 탐욕이 있으니까. 그건 회장님 생각일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가주세요. 회장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요. 이대로 둘 순 없어.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받고 있었지요. 빚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녀를 고발하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지요. 도윤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요. 최은서 조사 항목.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다시 지우를 만났습니다.
좀 더 파봐줄 수 있어? 도윤아, 위험해. 그 사람 만만치 않아.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차는 숲길을 지나갔지요. 저택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진실과 정의 사이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은서 몰래 서류를 복사했지요. 펀드 명세서, 투자자 명단, 거래 내역. 밤마다 서재에 숨어들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지우에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지우는 금융감독원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될 거야. 지우의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지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 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집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은서 씨 계십니까? 경찰 한 명이 영장을 꺼냈지요.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서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지요.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를 찾으십니까? 최은서 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자금 운용 및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은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지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은서의 시선이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결국 나처럼 됐군요. 도윤 씨,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도 복수를 택했잖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지요. 차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봤습니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도 떠났지요. 도윤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갔습니다. 은서의 책상에 앉았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도윤아, 뉴스 봤어? 응, 잘한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거라고. 그런가. 법정 날짜 나왔어. 2주 후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지요. 하지만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호전되고 계세요. 곧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따뜻했습니다. 법정 날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아는 바를 진술해 주십시오. 도윤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상처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죄는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도윤이 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지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도윤과 은서가 마주쳤습니다. 경찰이 옆에 있었지요.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당신을 이용했어요. 내 복수의 도구로. 회장님,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복수에 갇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저도 미안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용서해달라고 할 순 없겠지요. 아니에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 알아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도윤 씨, 나를 멈춰줘서. 경찰이 은서를 데려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도윤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지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서의 글씨였습니다. 도윤 씨, 이제 나의 재산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집니다. 법원의 결정이에요.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저택은 당신에게 남깁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요. 내가 복수로 채웠던 그 집을 당신이 새롭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서 속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자유롭게 사세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최은서.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저택으로 갔습니다. 정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집사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련님. 집사님, 이 집을 팔아주세요. 아,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석 달 후, 최은서 장학재단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연단에 섰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듭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삶을 다시 쓰게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했지요. 어머니, 저예요. 많이 힘들었지?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우리 아들 장하구나.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밤, 도윤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 과거에 묶이지 않은 삶.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도왔지요. 상담도 했고 법률 지원도 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지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회복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요.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지요. 도윤아, 너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졌어. 평온해 보여.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어머니, 내 아버지도 분명 그럴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지요. 최은서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도윤 씨, 잘 지내시나요? 이곳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네요. 재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잘하고 계시더군요. 고맙습니다. 내가 망친 것들을 당신이 고치고 있어서 면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편지만 읽어주세요. 도윤 씨는 자유로우세요. 더 이상 나와 묶여 있지 않아도 돼요. 행복하세요. 은서. 도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도윤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은 조용했습니다. 투명 칸막이 너머로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지요. 머리는 짧아졌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편지 받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뭐려? 회장님의 이유를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슬펐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겨진 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도윤 씨?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회장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처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했는가로 남는다는 걸. 은서가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우는 얼굴이었지요. 면회가 끝났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려는데 은서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네. 행복하세요. 회장님도요. 나는 이곳에서 속죄할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저는 잊지 않을게요. 뭐려? 회장님이 저에게 준 것들을, 계약이 아니었던 순간들을. 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재단은 새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더 넓은 곳이었지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윤은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때론 가해자로, 때론 피해자로.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용서로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윤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셨지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지우도 있었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그리고 맨 뒷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교도소 직원이었습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지요. 도윤 씨, 오늘 연설 들었습니다. 라디오로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서를 배웠어요. 남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길을. 나는 이곳에서 응원할게요. 고마웠습니다. 도윤 씨, 나의 남편이 되어줘서. 은서.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녁, 도윤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요. 하지만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재단 정원에 꽃이 피었지요. 도윤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가족이었지요. 아저씨, 이거요. 소녀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고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고마워요, 아저씨. 우리 엄마 웃게 해줘서.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가 더 고마워. 소녀가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과거에 묶이게 하지만 용서는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은서 회장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삶의 이유를 알려주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유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한다. 나는 이제 희망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찾은 나의 이유이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밤이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2년 후 은서가 가석방되었습니다. 도윤은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나왔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지요.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도윤 씨, 회장님 환영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재단에 오실래요? 함께 일하시죠.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네. 회장님만큼 피해자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함께 시작해요.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 은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옆에 섰지요. 도윤 씨, 물어봐도 될까요? 왜 나를 용서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회장님처럼 과거에 갇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은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우리 함께 잘해봐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훗날 도윤은 재단 대표로, 은서는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요.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걸어갔지요. 함께